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아시다시피 뉴스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각종 일정들 그리고 각종 이벤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희 쪽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문자와 그리고 전화로 상담 내용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신 이후 실시간 채팅방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대여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장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함께 전략 짜주실 해설위원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재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돼서 방송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변경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없는 썸머타임이 이 방송 시간 변경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겠지만 이 썸머타임 그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가장 변동성이 큰 시간이거든요. 파생시장에서 변동성은 가장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많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명쾌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썸머타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선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뒤쪽으로 밀려가면서 이런 변동성 더욱더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도 열렸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오늘도 이익재 해설위원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스터 궁금하실 텐데요. 그 마스터를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박노준 마스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혜선이 아빠 시스템 트레이더 박노준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혜선이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방송 시간이 이제 좀 새벽까지 이제 넘어가죠. 하지만 사실상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더 조용해지니까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 10시에 시작하면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가. 네, 그래서 거래에 더 집중하기 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미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틀간 또 마스터님을 뵙는 거기도 하고 이틀간의 시청자님들에게 이 해외 선물 전략을 또 대응을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주 뜻깊게 2시간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박노준 마스터님 2시간 동안 채워주실 텐데요. 이분들과 오늘 먼저 의견 나눠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퓨처스 이슈 토크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과 IT 기업의 빅딜이 주목을 받으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 장이 또 어제장이죠. 어제장에 이어져 온 본장 역시도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미국채 신년물입니다. 파월 의장 임명 후에 국채 가격의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채는 윗고 아랫꼬리가 달렸네요. 125-1일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불안에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요,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달러가 돌파가 됐고요. 57.2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단기 하락 추세가 지속 중인 유로화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6 가격대가 깨지고 1.15 87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 이슈가 오늘도 꼽혔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이런 이벤트들이 불거져 오고 그리고 각종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변동성을 모두 수익으로 가져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입니다.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흐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588.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시각에 강보합권으로 흘러갔지만 역시 오늘도 세네요.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본장에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아직 오늘은 개장 직전이지만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는 양지수 모두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조금 약하네요. 6,310 포인트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나스닥도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S&P 500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과 저는 다운이고요. 그리고 이익재 해설위원님 업인데, 네, 저는 마스터님 다운일 줄 알았어요. 왠지. 네. 매도 좋아한다고.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이전부터 뷰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고,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해설위원님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업이시잖아요. 네. 일단 S&P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세제 개편안 표결이 11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9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걸로 예정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업을 들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지역 순방하면서 무역 불균형 계속적으로 해소하려고 좀 기업들에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업 실적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하락보다 상승 추세가 좀 지속적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따른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시황적으로 좀 짚어주셨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많이 됐고 그 안에서 중요한 점은 한미 FTA에 대한 그런 쟁점이 가장 뜨겁게 불거졌었는데 자, 그리고 세제 개편안은 그쪽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나스닥이 먼저 빠지는 거 보고 저는 오늘 다운을 들었거든요. 일단 나스닥이 먼저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S&P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의 고점이 2,580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의 고점 반등 시 매도. 가 좀 오늘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굉장히 종목을 이제 두루두루 보면서 뭔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를 이제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빼는 마스터님 옆에서 들어서 그러는데 다운이시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세제 개편안하고 그 브로드컴 그 퀄컴 인수합병 소식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원안 입법화가 좀 약간 어려울 거란 좀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 올렸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맨 처음에 상승은 좀 했지만 위에 사실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위에 그 매물대가 사실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항대에서 좀 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두루두루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일단 초반에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초반에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따가 들 거지만.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중요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골드가 지금 밑골이 달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국채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국채가 그 고점하고 시가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꼬리는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요. 그렇다면은 국채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더 지금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이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상승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리스크 자산 뭐 지수나 뭐 그 나스닥 같은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좀 확실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예, 지금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먼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MC님 말씀대로 지금 나스닥이 먼저 움직였어요. 사실상 나스닥이 변동폭이 좀 더 강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먼저 움직인 것 같고요. 하지만 따라서 지금 S&P 지수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S&P도 따라서 같이 더 밀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시간 전에 이미 나스닥하고 S&P 지수 선물 모의 투자 항상 하잖아요. 네. 먼저 매도를 지금 진입해 놨습니다. 매도를 진입했다.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방송 전에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신세계 방송 안에서 또 수익 난 것도 이후의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채에 대한 부분과 골드까지 좀 미리 지금 시장을 미리 좀 쓱 보시면서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을 먼저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국채는 정말 시가와 고가가 지금 현재 같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고점을 뭐 돌파 정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전고점이 왜냐면 별로 안 남았거든요. 네. 전일고점.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돌파를 한 이후에 밀려도 밀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다음 이슈인 국채와 그리고 골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도 올라오고 그리고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퀄컴에 대한 M&A 이슈와 그리고 유가 급등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본작에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장 전이기 때문에 이전 전거래일에 대한 그런 결과성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는요. 달러화 대비 16주 내 최저치로 하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 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유로화는 계속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식 못 가진 해외 투자자들이 초조해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최근에 탄력이 정말 강하거든요. 니케이에 대해서는 27,000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좀 고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5년 이내 최고치라는 그런 수치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뜨거운 뉴스죠. 크루드 오일이 정말 이 몇 거래일 만에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뜨거운 유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네 번째 이슈인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죠.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하는 동안에 S&P는 하락 반전을 했었고 나스닥은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6,310.25포인트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04% 빠진 가격대고요. S&P는 지금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데 현재는 2,588.75, 89포인트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시세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박노주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짝 점검을 해주셨던 10년 국채입니다. 파월 의장 임명 후에 국채 가격에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슈가 오늘 정리가 됐는데 현재 125 가격대를 회복한 이후 125-11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밑꼬리가 길게 달렸고 지지가 된 상황에서 오늘 시가와 오늘의 고가는 동일합니다. 125-12.5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국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는데, 자, 업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앞서서 뭐 S&P 말씀해 주셨을 때 국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바로 들어볼까요? 바로 들어보면, 일단은 저번에 방송에서 나왔을 때 그어놨었던 그 박스권이죠.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그 125, 14 라인과 그다음 밑에 부분은 125 라인.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아래 위로 움직이다가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거다.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 위에 보이죠. 위에 저항선과 밑에 그 지지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밟고 가는 거를 좀 중요시 봐야 돼.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일봉을 봤을 때 이평선을 좀 중요하게 봐라. 예. 눌렸을 때 항상 지금 정배열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완전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좀 약간 지지하면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전봉이나 그다음에 11월 3일 봉도 보면은 밑에서 그 이평선을 밟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이 밑꼬리를 딱 닫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초반에 밀렸어요. 밀렸지만 지지하는 곳이 지금 12506 라인에서 정확하게 이평선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렇다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봤었을 때 전일 고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일 고점까지 갔었을 때 지금 시가가 오늘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오늘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밑꼬리를 끌어올렸을 때 시가를 넘어서면은 당연히 고가는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만약에 밑에 있으면 어제 종가보다 밑에서 형성이 됐을 때는 어제 종가가 저항대가 세기 때문에 일단 잘 못 넘어서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에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은 어제 종가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간다면은 또 우리가 차트를 봤었을 때 이봉을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어저께 고가가 일단은 125, 13 라인이라면 지금 10월 19일 좀 뾰족 튀어나왔죠? 10월 19일의 고가는 125, 16 라인입니다. 그럼 대략 이 정도까지 좀 크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좀 크게 봤었을 때 지금 쌍봉 라인. 그래서 125, 16 정도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일단은 약간 많이 올라갔지만 매수를 좀 약간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좀 다 들어가긴 그렇고 분할 매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시가를 넘어서서 전일 고점을까지 갔었을 때 125 한 1, 2부터는 분할 청산으로 16까지 좀 봐라.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국채에 대해서는 이전에 나와 주셨을 때 또 분석을 해주신 부분까지 복귀 도와주셨고요. 오늘장의 흐름에 따른 매매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상승 여력이 현재 시점에선 더욱더 보인다. 그리고 10월 19일 날에 기록한 고가죠. 125-16까지에 대한 상방 쪽으로 열려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 분할 청산까지 또 말씀 도와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국채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건 나스닥, 그다음에 지수도 같이 밀리는 걸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같이 지수 선물 쪽이 밀리면은 국채가 이제 상승하면은 이제 이게 맞는구나. 그 방향대로 서로 이제 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나왔을 때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관계를 형성해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지 거래가 더 수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개장 전부터 현재 뭐 조금의 변동성이라든지 앞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미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빨리 좀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국채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125-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이기 때문에 또 개장 후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도 맞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우리 뭐 만장일치였잖아요. 네,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네, 저도 오늘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 쪽으로 기울여져 있어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황적으로는 사실 파월 의장이 지명되면서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금리 같은 부분이 사실 12월 금리 인상이 대부분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이미 그 가격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제 매수 쪽으로 의견이 좀 그 국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 사실 국채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 게 이번 주에 뭐 주요 이벤트도 많지 않고 옐런 의장의 발언이 내일 새벽에 있긴 하지만 지금 이미 지금 그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된 상황이라서 크게 시장에 변동성을 미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일 뭐 매수 포인트를 드리기까지는 사실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뭐 추세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 의견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 공통적으로 들어보고 있는데 옐런 의장에 대한 연설은요. 폴 더글라스 정부 윤리상 시상식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다음으로 새벽 4시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요. 자, 옐런과 더들리는 7일 폴 더글라스 윤리상 시상식 연설을 할 예정이고 많은 시장 참여자가 이 연설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30분에 시상식에서 옐런과 더들리 발언이 주목된다라는 뉴스인데요. 일단 뭐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에 대한 뭐 기준금리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당연지 그 투표권자인 옐런 의장과 더들리 총재가 전망을 뒤흔들 만한 그런 언급을 할 건지 그 여부에 좀 집중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속보성 기사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역시 오늘의 업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도 이 오늘 관점은 좀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들어갔어요. 어제가 좀 저는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는 가격대였고 그리고 오늘 현재 흐름도 정말 아래꼬리에 달린 흐름에서 저도 여기서 조금 밀리면은 저는 밀리면 짧게 매수. 네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어제가 네네. 의미 있는 반등이었어요. 어제 밀렸으면 좀 하락세로 좀 조정이 들어왔을 텐데. 네, 그런 의견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도 국채에 대해서는 일단 개장 후에 소폭의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에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10년 국채까지 지금 만나보셨습니다. 뭐 지수와 국채에 대해서 금리 인상 관련돼서 연관이 많이 있는 종목인 만큼 지수 연계돼서 국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크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P와 지금 나스닥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이슈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데요. S&P는 다시 또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2589까지 올라갔고요. 0.04%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된 이후 조금 더 빠지고 있어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인데 0.08% 빠졌고요. 6,307.50포인트 거래되고 있다는 점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을 뭐 10분도 남겨두지 않을 시각입니다. 잠시 후에 개장 후 지수에 대한 부분과 각종 종목들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어떤 종목이었죠?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정치적 불안이 좀 크게 번지면서 이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 오늘은 $57 돌파 이후 지지되고 있습니다. 57.22 초반대까지 좀 밀렸는데요. 오늘 하루의 고가는요, 57.69달러까지 중후반까지 가격대가 솟았는데 자, 여기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먼저 크루드 오일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업 드셨고요. 해설위원님. 저는 다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입니다.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이신데 저도 좀 고민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 의견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망보다는 위아래 박스권 매매를 하자는 거죠. 네. 두 개의 포지션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자리다.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크루드 오일 바로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일단은 지금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일단 오늘도 초반에 줬던 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무하마드 빈 살만이죠. 제1 왕위 계승자. 네. 근데 좀 이름도 어렵죠,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니까. 네. 이제 반대파 숙청에 나서면서 이제 뭐 왕자들 11명 포함해서 전현직 뭐 장관들 60여 명 뭐 체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으니까 지금 상승을 지금 보여줬는데 또 상승을 또 주도했던 게 또 오펙 정례회의에서 또 감산 합의가 뭐 그대로 뭐 이행될 거다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일단 내리는 거는 저는 조정이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장기적인 거 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오늘 내려가는 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5일 같은 경우 지금 완벽한 정배열이거든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완벽한 정배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가 지금 사실 보면은 그 57.61에서 네. 지금 종가가 57.24입니다. 그래서 밀리고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꼬리 자리가 사실상의 매물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가가 거의 비슷한 종가에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 꼬리 부근까지 뚫고 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갔지만 그 자리가 저항대가 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밀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밀리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 봤는데 지금 안 나와요. 그러면 월봉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월봉 봤을 때는 어떤가요? 지금 2017년 1월 달에 지금 가격대가 58.44입니다. 58.44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밀렸지만 이 구간 그 58.40 라인 정도까지 더 밀고 가서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잠시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지만 사실상 이 58.44대를 돌파해서 60달러 선도 일단은 안착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봉도 지금 이평선이 지금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달 11월 달이 대략적으로 57달러 선에서 만약에 유가가 지금 끝나도 다음 12월 달에 시가가 대략 그 부근에서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밀렸다가 그대로 60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좀 약간 중장기적인 뷰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냐? 중요한 건 밀렸지만 지금 그 5일선이 이게 지금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올라올 거예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지지가 대략 라인이 56.90 라인에서 좀 지지가 돼야 돼요. 이쪽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더라도 조정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57한 번 또 올라갈 겁니다. 57.40 라인 부근에서는 일단 분할 매도, 분할로 매도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밑에서 일단 56.90, 57달러를 살짝 깨고 내려왔었을 때 56.90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서 좀 청산을 또 단기적으로 좀 해주는 그러면서 박스권 매매를 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짧게 걷어가자 뭐 이런 전략입니다. 네. 네네. 일단 밴드를 위아래 선으로 좀 잡아주셨고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눌렸을 때 또 매수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 포인트는 56달러 후반대이신가요? 네네. 그러니까 57달러는 살짝 깨질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세게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조정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56.90부터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57달러 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물량을 정리하면서 수익을 거두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커졌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동성이 나오면은 해외 선물 전략 안에서 그 변동성 모두 수익으로 취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정말 현명하게 전략 짜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또 마스터님이 현재 시장 흐름, 현재 포인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57.40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 주셨고 56.90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좀 위쪽으로 가져가자라는 포지션 의견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사우디 숙청 사태가 생각보다 커지면서 이런 사태에서 유가가 3%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속보 내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WTI가 2년 5개월 최고 57달러 선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속보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크루드 오일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이셨죠? 네, 저 오늘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네. 지금 시황적으로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사우디 쪽에 정치적으로 혼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혼란 상황은 실제로 이제 원유 수급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좀 있어서 계속적으로 원유를 상승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시황적인 내용은 오펙 정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왕이 계승자가 계속적으로 석유 감산을 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유가를 상승으로
이끄는데 좀 많이 힘을 보탠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당사 고객님들의 지금 거래하는 포지션 현황도 보면은 네. 대부분이 90% 이상이 매도를 들고 계세요. 매도요? 이게 매도는 왜냐하면 이게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서 좀 장기 차트를 봤을 경우에 지금 일봉으로 장기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2014년 6월 달이죠. 107.68달러 찍고 거기서 이제 쭉 하락을 하는데 사실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네네. 뭐 단기적으로 한 차트 일봉짜리 10개, 20개 보면은 너무 지금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뭐 매도 조건이 어느 정도 좀 유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사실 그 정말 계좌 뭐 한두 계약이라도 해도 이렇게 맞서 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뭐 추세를 따라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사실적으로 좀 마음이 편한 구간인 것 같고요. 네.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변곡에 대한 부분은 뭐 누구나 지금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은 변곡을 잡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네. 변곡을 잡으면 정말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근데 변곡을 잡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변곡을 잡기보다는 그냥 추세를 그냥 따라서 순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들은 점은 일단 계속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고점이다, 이제 매도다라고 들어가셔서 물린 분들이 많다는 점이 그렇죠.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일단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무하마드 빈 살만이죠.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너무 발음 잘하시는데요? 정말 잘하죠. 네네. 사우디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네. 거예요. 그 권력을 이제 그 잡은 사람이 이제 반대파를 숙청을 빨리 끝냈을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죠? 정권이 안정화가 되죠. 그렇죠. 금방 안정화가 그렇죠.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반대파에서 뭔가 뭐 다른 데서 게릴라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걸 질질 끌고 갈 경우에 그러면 도리어 전국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은 더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네. 때문에 아마 더 오일 상승을 부채질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빨리 이 수습이 된다면은 이제 정권을 빨리 잡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도리어 오일이 조정을 좀 보일 것이다. 예, 그죠? 예. 네. 좀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황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해설위원님 뭐 추가적으로. 실제로 지금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물려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고점인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조정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크루드오일 12월물 주로 근월물 거래 많이 하시는데 만기일이 11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11월 20일 날 만기일인데 보통 그게 월요일이다 보니까는 11월 17일 날 보통 포지션 정리하는 날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17일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대응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주로 추천해드리는 전략은 차월물로 어느 정도 미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차월물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지 물량 들어가시는 게 좀 네. 포지션의 리스크를 줄이는, 물론 그게 좀 이제 수익이랑 연관되진 않을 수 있지만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법을 활용해서 좀 리스크 해지하는 전략을 이제부터는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이번 12월물의 만기 날은 11월 20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이런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면은 조금 더 가격 상승, 이런 불안 요인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더욱더 열려있는 부분이기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최근에 좀 빠르게 수습이 된다면은 조정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고점에 대해서 미리 좀 예견을 해서 또 매도에 대해서 물리신 분들도 좀 확률적으로 많은데,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좀 거시적인 관점과 그리고 국제적인 관점까지 전략을 좀 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뭐 여기서 고점이다라고 뭐 그런 예측보다는 뭐 어제장에 대해서도 슈팅이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하셨듯이 57달러 후반대에서 좀 꺾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그 가격대를 봐도 일단 57달러 후반대에서 한번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1월에 추세선을 함께 봤을 때
58달러까지는 조금은 힘이 지금 몇 번 시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돌파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와 지금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58달러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 아니고 뭐 요 몇 거래일의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7달러 초반대까지 좀 눌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57달러 중반대 가격이 되면은 그때 좀 매도 전략 대신에 손절은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운의 의견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이 34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이 엇갈렸을까요? 자, S&P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 잡아가고 있네요. 2590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590.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6,316.50포인트, 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해서 0.06% 강보권이고요. 뉴욕 증시 본장 역시도 긍정적인 이슈 속에서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현재 개장 이후 흐름을 보도록 하죠. 유로 FX는 1.16015달러입니다. 1.16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는요. 1279.6달러입니다. 80달러가 깨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은 57.0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7달러 후반대에서 빠르게 초반대까지 밀렸지만 57달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각종 종목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마스터님 지금 지수가 살짝 뭐 두 양 지수 모두 좀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 네.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일단은 네.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긴 했는데 네. 시가에서 일단은 뭐 살짝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골드나 국채가 일단은 밑으로 좀 하방으로 좀 그 추세가 나오면은 일단은 뭐 이 방향을 좀 우리가 상승으로 더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네. 사실상 지금 골드 굉장히 지지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서 버티고 있고요. 지금 미장 시작했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국채도 안 밀려요. 이렇다면 지금 올라가는 게 사실상 박스권으로 일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박스권 일단 시세인 것 같고요. 골드가 좀 꺾이거나 뭐 국채가 꺾였을 때 사실상 우리가 상승 쪽으로 다시 좀 턴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지금 네. 혜선이가 지금 뭐 골드를 지금 매매하는데 골드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네. 지금 뭐 개장 이후 골드에 대한 흐름 지금 1280달러 전 후반 가격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한데요. 혜선이는 오늘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종목들을 다 하는데 지금 골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골드 매매를 지금 오늘 뭐 혜선이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흐뭇하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지금 매도를 1278.5에 일단은 두 계약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금 그 76.6에 절반을 청산을 했죠. 190불의 수익을 얻었고 그 다음에 지금 초반에는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골드가 하락을 했었을 때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그렇다면 혜선이는 어땠을까요? 지금 중간에 나머지 한 계약은 78.7에다가 손절을 했죠. 절반을 들고 있다가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니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불을 손절을 주고 다시 매수를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1278.7에 매수를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골드가 밑꼬리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상승을 쭉 줬을 때 1280.6에 일단은 절반을 또 털었습니다. 청산을 했죠. 190불 지금 수익이 났죠. 그러면서 지금 한 계약을 지금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거는 지금 보면은 매수이겠네요. 매수로 들고 있죠. 지금 현재는 뭐 90불, 80불 수익을 찍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78.7 지니까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일단은 시그널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초반에는 지금
기본형과 그다음에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제가 뭐라 그랬죠? 왼쪽과 오른쪽에 시그널이 같이 교집합이 됐었을 때, 그죠? 초반에 매도 교집합이 됐을 때 진입을 했고요. 초반에 골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내려와서 그대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거뒀고, 나머지 절반은 더 갔었을 때 기대 수익을 높이려고 가져갔지만 방향을 위로 틀었죠. 다시 위로 틀었을 때 다시 매수, 단기적인 매수 신호가 나왔고, 오른쪽에는 사실상 중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매도랑 매수 신호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둘이 교집합이 됐을 때 그때 매수로 스위칭을 한 거죠. 스위칭. 네, 스위칭을 한 거죠. 손절을 절반을 하고 다시 매수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계약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요. 일단 뭐 저가에서 매수, 1278 라인에서 매수 포지션을 현재 한 계약도 여전히 보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혜선이에 대해서는 골드에 또 특화된 그런 시스템인 만큼 혜선이 아빠님으로서 오늘도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골드가 뭐 말씀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자면은 최근의 흐름이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든 지금 뭐 제가 좀 짧게나마 박스권을 그어보면은 뭐 1260달러 후반대에서 1280달러까지 정말 최근 몇 거래일은 정말 그런 제한적인 흐름이었고, 변동성이 참 너무 안 나온다. 거래 좀 수익 내기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혜선이는 좀 괜찮나 봐요. 일단은 혜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추종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초반에는 이제 매도로 흘러갔단 말이죠. 매도로 흘러갔는데 사실상 흘러갔을 때는 그대로 타고 갔지만 추세가 바뀌었을 때 이제 스위칭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이나 뭐 거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스위칭하는 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뷰를 좀 굉장히 좀 믿고 싶어하는 상당히 뭐 그런 투자들을 항상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반대 방향 스위칭하기 쉽지 않지만 추세를 돌렸을 때 스위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혜선이 아빠로서 굉장히 좀 흐뭇하긴 한데, 그래서 추세를 잘 따라가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거래를 하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오늘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손실을 많이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후로 일단 만약에 그대로 상승을 한다면 뭐 일단 수익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거 또 들어야 되는 걸 뭐 또 해야 되나요? 지금? 마지막 이슈가 남아 있는데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나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혜선이 같은 경우는 78.6에 매수를 했지만 그 밑에서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지금 좀 올라갔기 때문에 79.6이거든요. 그럼 78.6 혜선이가 잡은 가격 그때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해서 다시금 상방을 좀 노리는 뭐 그런 좀 여러분들이 매매 방법을 좀 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골드는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변동성이 적게 나와도 또 거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혜선이는 또 골드에 특화된 그런 시스템인 만큼 이런 스위칭도 자유자재로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안에서 수익을 잘 거두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그 큰 추세 틀은 초반에 하락했고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추세를 돌렸다. 오늘 큰 추세는 먼저 하락 추세가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추세 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현재 1290달러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인 유로 FX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단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재료가 좀 소멸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저희가 개장 후에는 1.16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16주 내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1.2까지 바라봤던 유로화인데 어느새 1.15, 1.1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 다운이고요. 저도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은 관망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박스권 매매해야 아, 됩니다. 그래요? 네. 잠시 후에 네네.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 시리파 안에서 또 통화 쪽으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익재 해설위원님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유로 FX의 장기 전망 자체가 좀 하락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그 지명자가 지목이 되고 이제 옐런 의장 포함해서 뭐 피셔라든지 더들리라든지 뭐 데니스 로카트 의장들이 그 연준 총재들이, 연은 총재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그 ECB의 통화정책 자체가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테이퍼링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통화정책이 서로 다이버전스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유럽에서는 계속적으로 통화 완화를 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유로는 좀 하락적으로 좀 추세가 짙어질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도 추세 자체가 좀 크게 그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부분이 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상승시 매도 전략이 계속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아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경제지표 발표에 일정도 부재했고, 그리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연준 의장에 이어서 그 의원들의 사태에 이어서 어떤 인물로 또 채워질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에 대한 부분을 드렸습니다. 지금 1.16인데 여전히 그 의견은 유효한가요? 그렇죠. 해설위원님? 지금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시황을 드리면서 의견 드렸던 게 1.165 정도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 네. 그 시장 오늘 그 가격까지는 안 왔지만 단기적으로는 1.16 한 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매도 네. 충분히 하셔도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1.1640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16선에 대해서 이 관점이 유효한 만큼 현재 1.16 가격대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략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은 지금 뭐 반반 이 또한 박스권이다. 네. 그렇다면은 아주 디테일한 매매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전략 네.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장기적인 뷰 먼저 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그 12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는 사실상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아까 뭐 유럽 쪽은 뭐 별다른 게 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우리가 월봉을 봤었을 때 밑에 지금 이평선이 있죠. 이게 12평선입니다. 12평선까지 닿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닿냐 안 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근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치보다는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주봉으로 일단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건 보자. 그럼 하락선을 1.15100 그 부분까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지금 밑에서 지지라인이 나왔어요. 초반에 일단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밀고 내려와서 지금 일단 한번 그 하락 추세를 줬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벌써 나온 이후에 한번 밀렸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지금 그동안의 저점, 10월 27일 저점을 일단 깨고 내려갔습니다. 1.16040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이후, 지금 현재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박스권 매매를 하려면 매도 대기를 하셔야죠. 매도 대기는 대략적으로 1.16100 부근부터 이것도 그냥 전부 다 올 물량을 매도하시면 안 되고, 분할적으로 매도를 들어간다. 박스권 매매는 항상 분할로 들어가야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16100입니다. 그 라인 올라왔었을 때 일단은 분할로 매도 진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대략적으로 1.15950부터 좀 분할 청산 생각하시면서
짧게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어디서 박스권을 매수를 대기를 해야 되냐? 1.15900 라인, 1.15900 라인에서 또 분할 매수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고, 매수 같은 경우는 더 짧게 수익을 청산을 해라. 왜냐하면 중기적인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물에 흐르는 방향은 하락세니까. 네. 그러니까 매도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겠지만 청산 라인을, 매수는 그래도 더 짧게 봐라. 예. 아니면 매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매수는 포기하고 박스권 매매를 할 때 그냥 매도만, 물에 흘러가 방향대로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일단 전반적인 장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는 짧게 가져가시되, 매수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도냐 매수냐 선택을 하신다면 매수는 좀 이렇게 지양을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부분에서 1.16100 부분에 대한 매도 포지션, 그리고 저점에서에는 매수로 좀 짧게 끊어 가시는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마지막 이슈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와 같은 의견이에요. 1.15 한 653달러까지는 저는 하방 쪽으로 짧게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등 시에는 매도로 일단 1.15 중반 가격대까지는 베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앞서서 마스터님이 장기적인 추세도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도 의견을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4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S&P 500과 국제 10년물, 그리고 크루드 오일, 유로 FX까지 각종 매매 포인트와 이슈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전환한 이후에 강하게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을 한 이후 20분이 지나간 시각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는 정말 오늘도 역시나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서 엄청난 포인트가 뛴 건 아니에요. 네, 조금씩 그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 좀 구별해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4가지 이슈와 다양한 전략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그리고 상담에 대한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맞는 실시간 리딩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